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성남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죠. 출근길, 등굣길, 걷는 발걸음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작은 여유와 웃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3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클릭성남이 올해부터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라울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성남에서 둘러볼 만한 9곳, 즉 성남 구경을 살펴보는 코너 성남 구경은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성남 구경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9월 18일 클릭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남시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8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인데요.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에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돼서 층수 확보의 제약이 컸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고 하네요.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9월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 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의 완화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성남시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전역을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허가 대상은 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주택인데요.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필요시에는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증 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성남시의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시민 세금 900억 원 절감과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에 세금을 일괄 투입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교통 소외 지역이나 적자 노선에만 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광역, 시내, 마을버스를 유형별로 나눠서 선별 지원해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존 방식이 연간 1,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반면에 성남시는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600억 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해져서 매년 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네요. 운수 종사자 근무 형태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을 해서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됐고요. 실제로 성남시 노선버스 종사자는 2022년 2,132명에서 2025년 2,643명으로 511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성남시에서 선정한 2025 힙스토어 오디션 우승 점포 관련 소식입니다. 성남시의 산하 기관인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주관한 전국 최초 시민 참여형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2025 힙스토어 오디션을 통해서 총 8개의 점포가 최종 선정됐는데요. 힙스토어는 개성과 매력을 갖춘 지역 점포를 시민투표로 뽑아 브랜딩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한층 확대된 규모로 치루어졌습니다. 올해 선정된 점포는 분당구 판교용로의 기다림 돼지곰탕, 중원구 성남대로의 포코케이크, 분당구 판교공원로의 헤이스탁 판교 브루어리, 수정구 성남대로의 화리화리, 수정구 산성대로의 순창떡볶이, 중원구 광명로의 주백 순댓국 보쌈, 그리고 분당구 동판교로에 위치한 무궁화 5, 중원구 둔촌대로의 누룩, 이렇게 8곳입니다. 이번 오디션에는 전년도 96개 점포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36개의 점포가 지원을 했고요. 이 가운데에서 1차 전문가 평가를 통과한 144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2차 시민투표가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됐고 총 2891명이 참여해서 누적 투표수 12만 9,052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한 수치로 힙스토어 오디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재단은 최종 선정된 점포에 대해 간판 패키지, 홍보 콘텐츠, 굿즈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반의 맞춤형 브랜딩 개선을 점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힙스토어 인증 현판식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2024-2025 선정 힙스토어 중에 5곳을 추가 선정해서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팝업 스토어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관계자는 올해 힙스토어 오디션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서 시민과 함께 만든 지역 상권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면서 2026년에도 더욱 발전된 힙스토어 오디션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성남 구경도 함께 해주세요. 성남 구경은
성남 구경 오늘 그 7번째 시간 탄천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은한 햇살을 받으며 흐르는 탄천. 물가에는 갈대가 흔들리고 산책로에는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이 여유로운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탄천은 단순히 하천이 아니라 일상 속의 쉼터이자 친구 같은 강인데요. 그런데 이 탄천, 지금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탄천은 성남의 역사와 도시 발전의 굴곡을 함께 겪어온 강인데요. 잠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먼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탄천은 성남과 광주 일대 주민들의 생활 용수와 농업 용수를 책임진 젖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을 따라서 마을이 생겨났고 나루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오가며 삶을 꾸려갔죠. 조선시대 지도에도 중요한 지형으로 표시될 만큼 지역 생활의 중심이 바로 이 탄천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군사적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성남 일대는 군사 훈련지로 쓰였고요. 탄천 주변은 전략적인 요지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과 함께 성남이 급격하게 도시로 팽창할 때 탄천은 농촌과 도시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90년대 분당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도 탄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도시 속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자연의 축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처럼 넓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이 강을 따라서 조성이 된 거죠. 오늘날 탄천이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도시 계획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은 철새가 찾아오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생태 하천이지만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탄천은 오염의 상징이었어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흘러들어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피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정화 사업과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 참여 덕분에 탄천은 점차 생명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이제는 백로와 외가리, 청둥오리 같은 철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잉어와 붕어가 힘차게 헤엄치고 또 아이들이 물가에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하천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탄천은 또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봄이면 벚꽃이 활짝 피어서 강둑을 따라 꽃길이 이어지고요. 여름에는 짙은 초록나무들이 터널처럼 그늘을 드리워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을 수 있고요. 또 가을이면 붉고 노란 단풍길이 이어져서 발길을 멈추게 하고 겨울에는 고요히 얼어붙은 강 위로 철새들이 앉아 쉬는 모습이 또 다른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천은 또 문화와 스포츠의 장이기도 한데요. 강변 곳곳에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요. 여름철에는 탄천 물놀이장이 열려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음악 동호회들이 작은 공연을 열거나 또 마을 축제가 펼쳐지기도 하죠. 자연과 문화가 만나는 현장이 바로 이 탄천변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탄천변을 단순한 산책로나 운동 공간을 넘어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서로 기대고 배우는 삶의 현장이 되는 곳. 과거의 역사를 품고 오늘의 시민과 내일의 미래 세대가 함께 이어갈 공간. 그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성남의 구경 중
7번째 장소, 탄천변입니다. 이렇게 탄천변 소개까지 드리면서 9월의 클릭 성남은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0월의 셋째 금요일 11시에 다시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라울링 김희경이었습니다.